한국해양대학교는 74년간 바다를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활동을 하며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이 되는 데 이바지한 지성의 산실입니다. 전통 깊은 역사 속에서 큰 시대적 변화를 맞을 때마다 도전정신으로 해양계의 발전을 이끌며 세계가 인정하는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에서는 고유한 바다가 거대한 파도로 바뀌는 상황을 흔들림 없이 대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속도가 빠른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고 있지만 어떤 파도라도 당당하게 맞섰던 그 기질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혁신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역사가 국내 유일의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으로 발전해온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을 비전으로 세계 해양의 미래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해수를 이용한 고순도 아라고나이트형 탄산칼슘 제조 방법입니다.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가치 있는 물질로 재활용하기 위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경제성과 효율성에 힘입어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탄산칼슘의 소비 시장이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성장하고 있고 2024년까지 283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유일의 세계적인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으로 대한민국 해양산업 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한국해양대학교의 김명신 교수가 바닷물을 활용해 고비용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고순도의 아라고나이트 결정 구조를 가진 탄산칼슘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탄산칼슘은 건설, 토목 소재, 의학, 식품, 정밀화학 분야 등에 널리 활용되며 바늘 형태의 결정 구조를 가진 아라고나이트형 탄산칼슘은 종행비가 높아 기계적, 광학적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신기능성 첨가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라고나이트는 다른 형태의 탄산칼슘보다 생성 조건이 까다로워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장 고가의 형태이기 때문에 생산 경제성을 향상시켜 고순도의 아라고나이트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아라고나이트형 탄산칼슘 제조법에 따르면 다량의 마그네슘 첨가물을 사용해야만 해서 경제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첨가물로는 주로 염화 마그네슘 6수화물이 활용되는데 1톤의 아라고나이트형 탄산칼슘을 제조할 경우 투입되는 염화 마그네슘 6수화물의 양은 약 1kg으로 약 2,500달러에 육박하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본 기술은 바닷물을 첨가물로 사용합니다. 바닷물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사용되던 고가의 마그네슘 첨가물의 양을 최대 80% 가까이 줄여 제조 비용을 혁신적으로 저감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에 칼슘 원료를 첨가하고 마그네슘 첨가물을 특정한 비율로 투입한 후 이산화탄소와 함께 혼합시켜 간접 탄산화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고순도의 아라고나이트 형태의 결정 구조를 가진 탄산칼슘을 제조합니다. 이 기술은 저비용의 바닷물을 사용하고 칼슘 원료 대신 폐자원인 알칼리 산업 부산물을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크게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과 같은 금속 산화물과 반응시켜 탄산형 광물로 안전하게 저장함으로써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활용 범위도 다양한데 고무 및 플라스틱용 고급 충전재, 페인트용 혼합재, 제지용 충전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파력 추진 장치를 구비한 선박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산업계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의 연구 및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특히 선박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화석 연료의 소모가 많으므로 신재생에너지 하베스팅 방법의 개선을 통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양 환경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파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파력을 활용하여 선박의 전진 추진력을 얻고 전력을 생성하는 기술들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솔루션에는 구현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파력 에너지 변환 효율이 매우 낮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해양대학교 최영식 교수는 최소한의 에너지 변환 단계를 거쳐 파도에서 직접 추력을 일으켜 기존 추진 기술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내는 새로운 개념의 웨이브 액추에이터를 개발했습니다. 본 발명은 압축과 팽창이 가능한 재질의 튜브 혹은 실린더 형태로 구성되는데 이 튜브나 실린더는 선박의 하부에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파도가 상승할 때 파력으로 인하여 압축되어 튜브나 실린더 내부의 공기나 물이 후방을 향한 분출 노즐을 통해 분출하여 선박의 추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파도 하강 시 튜브나 실린더는 보건 스프링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보건 스프링의 동작으로 튜브나 실린더가 수축하여 공기나 물로 다시 채우는 흡입 장치에 의해 원래 형태로 복원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튜브에서 압축된 물과 공기는 튜브 상부에 설치된 발전 터빈을 회전시켜 전력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영식 교수의 발명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대형 선박의 연료 소비 비용을 각각 10% 및 5% 감소시킴으로써 연간 7억 달러 이상의 전 지구적 연료 소모 감축을 가능하게 하여 더욱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선박의 항해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수중 광통신 기술입니다. 수중통신은 해양 탐사와 보존, 그리고 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심해 자원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중 전송에는 일반적으로 음향 기반 통신이 활용되지만 매우 낮은 데이터 전송률로 인해 고화질 이미지 및 동영상의 실시간 전송은 불가합니다. 이에 유망한 대안으로는 높은 속도 및 우수한 대역폭을 제공하는 청색 레이저 또는 LED를 사용한 무선 광 기반 통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은 빛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 신호를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광통신 거리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장거리 수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무선 광통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수중 고속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수중 광통신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이 수중 광통신 모듈은 2대의 송수신 가능한 수중 광통신 장비와 이를 연결하는 길고 얇은 광섬유로 구성됩니다. 2대의 송수신 가능한 수중 광통신 장비만으로는 통신거리가 짧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섬유가 통신거리를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듈에서 모듈의 양 끝단에 위치하는 수중 광통신 장비는 수중의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터미널로 사용됩니다. 이 수중 광통신 장비를 다른 모듈, 선박 또는 수면 위의 기지국들에 연결되는 모듈의 끝단 근처에 놓기만 하면 수중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광섬유의 길이만큼 통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듈을 수중 일정 위치에 두면 수중 광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무인 수중 잠수정, 잠수부, 카메라 등 인근 사용자들과 무선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용자는 마치 수중 와이파이 존에 있는 것처럼 복잡한 방수 연결 장치 없이 이 모듈에 접근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수중 통신에 대한 잠재 시장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 기술은 연구와 산업 및 감시 등의 분야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기술은 자율운항 선박의 경제운항 솔루션 개발을 위한 방법 및 장치입니다. 전 세계 해운 기업들은
환경보호와 비용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에너지 효율은 적정 운항 속도, 해양 조건에 기반한 항로 계획, 적절한 자동 운항 모드 이용, 흘수 및 트림 조건 최적화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람, 파도, 적재 화물 등의 다양한 운항 조건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한국해양대학교 연구팀은 실선 운항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분석하여 연료 소모량을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무역항로 운항 중에도 선박 내에서는 속도, 적재 조건, 전력 소모, 환경 요인 등 정규 운항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인공신경망 또는 다중 선형 회귀 모형으로 분석되어 연료 소모량을 예측했습니다. 이 모델은 선박의 움직임과 기상 조건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예측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선박의 정규 운항 조건 하에서 최적 연료 소모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최적 흘수를 계산했습니다. 일반 상업용 선박에서 이미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 외의 추가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계학습의 힘과 선원들의 경험을 결합해 선박 운항자들이 항해 중 효율적 운항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지원하는 도구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술은 액화 천연가스의 냉열을 이용한 냉동 운반선의 냉동 및 발전 시스템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세계화와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기존 선박들을 친환경 시대에 걸맞도록 전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액화 천연가스가 청정 선박 대체 연료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형 규모의 LNG 추진 선박 발전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한국해양대학교의 연구진들은 기존 냉동 운반선을 LNG 추진 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설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진은 LNG가 운송 시에는 마이너스 163도의 초저온 조건에서 저장되었다가 엔진에 도달하여 공급되기 직전 기화와 가열 과정을 거쳐 45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에 착안한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이 기화 과정에서 860kJ/kg에 달하는 LNG의 냉열이 해수에 전달되는데 이 냉열이 활용되지 못하고 바다에 버려질 경우 해양 생태계의 교란을 초래하고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하는 냉열이 다른 유용한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진은 냉동 참치 운송용인 3,300톤 참치 선망선의 설계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첫째, LNG의 냉열을 활용하여 냉동 참치 화물용 냉각 시스템의 냉매를 마이너스 60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앞서 설명한 LNG의 냉열을 유기 랭킨 사이클이라는 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기 랭킨 사이클은 폐열과 냉열을 이용하여 폐쇄회로 내부에서 순환하는 유기 냉매를 지속적으로 기화 및 응축함으로써 터빈 발전기를 구동하고 전기를 생성합니다. 제한된 설계를 도입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진은 LNG 추진 운반선이 최대 215kW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디젤 발전기의 작동 시간을 30% 단축하며 글로벌 친환경 정책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진의 성과는 해운 산업이 기존 화석연료 추진 선박에서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조선 해양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